저는 코코스 브리즈벤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병현 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호주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 예산안과 이민과 그 다음에 또 유학생 이르기까지 왜 이런 예산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예산안을 기준으로 또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간단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예산안은 5월 12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호주 전체에서 이제 향후 1년 동안 어디에 예산을 투입하고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이 모든 게 나오는 호주에서는 굉장히 특히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되죠. 자, 그럼 이번 예산안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사실 유학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민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히 먼저 예산안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고 우리하고 관련돼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26년 7월 1일부터 내년 27년 6월 30일까지를 봤을 때 전체 영주권 발행수는 18만 5천으로 정했습니다. Permanent Residency 그러니까 영주권 발행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 비자 수는 29만 5천 명으로 우선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학생이 정말 유학을 하고 싶어서 호주로 오는지 GS Statement라고 여러분이 유학을 준비하시면 들어보셨겠지만 4년 동안 19.8 million 거의 1980만 불 정도를 투입해서 이것을 좀 더 깊게 보겠다. 그러니까 인원 충원이나 뭐 AI 시스템일 수 있겠죠. 거의 2천만 불을 투입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 여러분도 혹시 영주권을 생각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 있으시겠지만 영주권을 가기 위해서는 영주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기술 심사를 해야 됩니다. 이 기술 심사 기관 중에 TRA라고 Trade Recognition Australia라고 기술직들을 기술 심사하는 기관에게 향후 4년 동안 85.2 million 그러니까 8,520만 불을 투입해서 기술 심사 기간을 결정을 더 빠르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TRA에 큰 금액을 투입하겠다라고 한 것은 지금 호주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예산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안과 상관없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올해 5월 19일부터 내년 5월 18일까지 1년 동안 사설학교, private college라고 하는데 사설학교들 중에서 유학생을 새로 받겠다고 하는 사설학교 등록이 밴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 유학생을 받는 사설학교에서 새로운 코스 등록이 밴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쿠커리를 하는 학교가 있다고 할게요. 근데 그 쿠커리에서 나는 이제 쿠커리 학교 이 코스는 잘 돌아가니까 나는 이번엔 전기공 코스를 하고 싶어. 이걸 하면 이게 정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등록이 1년 동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학생 숫자를 줄이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나온 건데 뭐 갑자기 발표된 건 아니고요. 이거는 1년 전부터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왜 호주 정부가 유학생 관련된 혹은 이민법을 더 어렵고 까다롭게 만드느냐가 있죠. 지금 대부분의 유학 후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의 방법으로 영주권 pathway를 가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기술이민 혹은 독립이민 포인트제 점수를 매겨서 내가 몇 점이니까 영주권을 간다. 이건 내 스스로 가는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현실적으로 sponsorship 그러니까는 내가 어느 회사의 후원을 받아서 먼저 임시비자를 가고 그 다음에 영주권으로 가는 sponsorship pathway가 있는데 기술이민에서 제일 중요한 이 포인트제 이 시스템을 2012년에 처음에 디자인이 됐던 건데 올해 말 기준으로 2026년 12월 이후로 바꿀 것이다 라고 우선 이야기는 했어요. 호주 정부에서. 그래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아직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7월 달에도 약간 손을 보지 않을까라는 소문들은 있는데 확실한 것은 올해 말이 되면 바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호주 현지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학생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요. 반대로 아까 제가 처음에 내년 영주권 발행 숫자는 18만 5천 명으로 호주가 예산안에 포함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 18만 5천 명 중에 70%는 지금 호주 안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배정이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지금 혹은 미래에라도 호주에서 유학 후 이민 공부를 하고 임시비자 482든 482 비자든 받고 영주권으로 가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많이 유리하다 보다는 해외에 있는 것보다는 낫다 정도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호주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굉장히 조이고 있느냐, 첫 번째는 선거 때문입니다. 정당은 그리고 호주뿐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가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호주는 보통 3년 안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호주에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가 인구 증가율 대비 그 밑에 인프라들이 따라와 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서운 집값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슈가 돼 있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도 숫자를 줄이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를 줄인다는 의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를 줄여야 인프라가 따라올 수 있고 숫자를 줄여야 집값이 떨어지는 것까지 사실 현실적으로 그들을 예상을 하거나 바라진 않을 겁니다.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면 또 그거대로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집값 상승 최대한 좀 유지를 시키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 호주에서 중요한 게 NOM이라고 있습니다. NOM, Net Overseas Migration, 즉 호주로 들어오는 인원과 또 호주에서도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호주 안의 인구가 얼마나 늘었냐가 Net Overseas Migration이에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것을 줄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각 당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만큼 사람을 줄였어를 내세울 수 있죠. 근데 그게 시민권자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기술 이민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호주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술직을 메꾸러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바로 또 일도 하고 세금도 내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막기는 힘든 거죠. 그리고 또 인도주의 차원에서 가족 이민도 많이 막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또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들이 자기 가족을 불러들이는 거니까 여전히 표하고 연동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유학생 그리고 임시비자 이런 사람들 관광비자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광비자는 또 와서 돈을 쓰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유학생을 많이 타겟을 하고 유학생의 포션이 또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22-23년에 회계년도 호주 놈은 53만 8천 명이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42만 9천 명. 근데 계속 줄여서 작년에 30만 6천 명이었습니다. 이건 호주 통계청 숫자고요. 올해 6월 말까지는 29만 5천 명. 그 다음에 내년 6월 말까지는 24만 5천 명, 그 다음에는 22만 5천 명까지로 그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원하는 숫자입니다. 호주 정부는 여전히 유학생 수를 줄이고 싶어 한다. 대신 기술직을 빨리 더 수혈하고 싶은데 해외에 있는 사람보다는 지금 호주에 있는 사람들을 원한다.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유학생 숫자 자체는 29만 5천은 적은 숫자는 아니니까. 그리고 또 특히 한국 학생들한테 어떤 제약이 많이 걸려있지 않고요. 그리고 호주에 와서 공부 그리고 일을 했을 때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기간과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또 흥미로운 통계를 발표했는데 올해 2월 기준입니다. 한 달 기준이긴 하지만 올해 2월 기준에 학생 비자 거절률이 32.5%였어요. 이 거절률은 통계 기준으로 지난 21년 중에 제일 컸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학생들한테는 괜찮은 게 뭐냐면 이 거절률이 대부분이 네팔은 거절률이 65%였어요. 방글라데시 51%였습니다. 인도 40%, 태국 43.5%, 그 다음에 중국은 3.5%. 이때 한국 통계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국은 위험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여기 있으면서 호주에 있는 대학들 혹은 전문대 TAFE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설학교들하고 이야기하면 한국, 일본, 대만 이런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자 합니다. 학교들은 다 유학생 국가 비율을 좀 맞춰보고 싶어 하는데 한국 학생들은 우선 비자 거절률이 매우 적고 호주 정부에서도 우리 한국을 굉장히 안전한 나라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자 거절률이 높지만 한국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발표된 예산안과 함께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주로 유학을 고민을 하고 계시면 빨리 들어오시는 게 이 맥락에서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호주 현지에서 보면 예전에는 쿠커리가 메인이었죠.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호주 이민법은 연방정부에서 관리를 하지만 각 주에도 190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너네 주가 필요한 사람들을 너네들이 선택을 하면 우리는 범죄 기록이나 건강 기록 이런 것만 확인하고 비자를 줄게 하고 그들에게 주는 쿼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요즘에는 트레이드 직업 중에서도 카펜터, 타일,
지금 이 construction, 그러니까는 빌딩 관련, 그 construction 관련으로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요. 언제나 nurse 쪽으로 aged care와 병원. 근데 솔직히 병원, 우리가 말하는 대학병원, 이런 큰 병원에서는 후원을 해주진 않아요. 하지만 요즘에 호주도 노령 인구가 많아서 에이지 케어 센터에서도 다 간호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쪽은 후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주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들, 그 다음에 각 주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들에 따라서 요즘에는 공부가 컨스트럭션 쪽으로 하시면 좀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 예산안이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종합해보면 내년에 영주권 프로그램이 18만 5천 명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중 70%를 호주 안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주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유학생 숫자는 29만 5천 명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술심사 기관인 TRA에 향후 4년 동안 8,520만 불을 투자해서 기술심사가 나오는 시간을 단축하겠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12월 이후에 아마도 새로운 기술임인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나오겠다라고 된 발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를 지금 생각하고 영주권을 위한 유학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정말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고민하면서 유학을 준비 중이실 수 있겠지만 영주권이라는 거는 만약에 지금 영주권 생각이 없으시더라도 언제나 그냥 굉장히 비싼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은 언제나 플랜 B 정도로 또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고, 또 영주권이 목표이신 분들 어느 분야로 가야 될지, 내가 원하는 분야와 영주권 받기 좋은 분야가 합쳐지면 굉장히 좋긴 하겠지만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게 먼저인지 영주권이 먼저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깊게 고민하셔서 결정을 하시고 호주 안으로 빨리 들어와서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 제가 꼭 이 업을 해서가 아니라 이 발표된 상황을 보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오늘 호주 예산안 통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이야기해 봤고요. 더 깊은 상담은 저희 상담원 분들하고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